30대 한국인 남성이 카자흐스탄의 오지를 여행하다가 한 부족을 만나게 되고 그 부족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 3명을 임신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생기는 충격적인 여행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33세 강민호는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숨막히는 인파. 끝없는 경쟁으로 점철된 도시의 삶은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날 그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쳤다. 눈길이 먼 곳은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 심장. 카자흐스탄이었다. 문명의 때가 덜 묻은 곳, 인간의 손길보다 자연의 위대함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라면 무언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짐과 오래된 사륜구동 지프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용기뿐이었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한 혹은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의 필사적인 탈출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서쪽 크스타우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감각을 선사했다.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대지 위로 뜨거운 태양이 자결했고 메마른 바람은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스텝을 가로질렀다. 간간히 나타나는 기묘한 형태의 바위산과 소금 호수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아냈다. 운명의 소음은 완벽히 차단되었고 오직 바람소리와 지프의 엔진 소리만이 광활한 공간을 채웠다. 며칠을 달렸을까? 고독은 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도시의 복잡했던 상념들은 스텝의 거대한 침묵 속으로 쓰러져 갔다. 연료 부족과 식수 고갈이라는 현실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저 멀리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연기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마지막 남은 연료를 쥐어짜며 다가간 곳에는 마치 신기루처럼 새체의 유루트가 돼지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빛바른 천막 그을린 굴뚝 주변에 흩어져 풀을 뜯는 양과 염소 몇 마리,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유목민의 아울이었다. 민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짧은 긴장감을 자아냈다. 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댔고 유루트 문틈으로 경계심 가득한 눈빛들이 그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민노가 지친 기색으로 다가가 서툰 러시아로 도움을 청하자 그들의 표정은 이내 누그러졌다. 중앙아시아 유목민의 뼈속 깊이 새겨진 환대 코나카시의 정신은 낯선 이방인을 거부하지 않았다. 아울의 중심에는 베릭이라는 이름의 사내가 있었다. 줄이라고 했지만 스텝의 태양과 바람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겨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로와 고단함이 서여 있었다. 베릭은 민호를 가장 큰 유루트 안으로 안내했다. 안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다. 중앙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고 벽을 따라서는 화려한 문양의 카페과 생활 도구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독특한 향신료 냄새와 가축의 채취가 뒤섞인 낯선 공기가 민노의 폐부를 채웠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릭의 새 아내가 있었다. 첫째 아이굴은 서너쯤 되어 보였고 침착하고 과묵한 인상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했고 민호를 대하는 태도는 정중했지만 거리를 두는 듯했다. 둘째 굴라라는 정도로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과 생기 넘치는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민노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걸며 부족한 러시아로 남아 소통하려 했었다. 막내 마디나는 이제 막스 20살이 되었을까? 수주이 많아 민노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지만 간간히 보이는 단호한 표정에서 강한 심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차를 따르고 음식을 나르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들은 민호에게 뜨거운 소금차와 발효된 마유주 쿠미스를 권했다. 곧이어 기름진 양고기를 손으로 뜯어먹는 전통 요리 베시바르막이 커다란 접시에 담겨 나왔다. 민호는 어색했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음식을 맛보며 감사를 표했다.
식사가 끝나고 화로 앞에 둘러앉았을 때 베릭은 오랫동안 담배를 태우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유루트 안에는 파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감돌았다. 무거운 침묵 끝에 베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강동무 베릭은 민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 망기스타운은 아름답지만 척박한 땅이요. 우리는 대대로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세상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내들을 둘러보았다. 너무 가까운 피가 섞이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 우리 아울에도 그늘이 드리워졌소.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이의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우리 부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요. 민호는 그의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베릭은 다시 민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외부의 건강한 피를 수혈하는 방식을 택했어. 강동무처럼 건강하고 강인해 보이는 하늘이 보내준 손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오. 베릭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그의 다음 말은 민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부디 내 아내들에게 당신의 씨를 내려주시오. 우리 부족의 미래를 위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유루트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민호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베릭의 표정, 그의 목소리, 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새 아내의 모습까지. 모든 이것이 그들의 절박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문화적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것은 민호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과 윤리의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안이었다. 베릭 씨,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아이를 갖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베릭의 얼굴에 실망과 낙담의 빛이 영역했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거래가 아니요. 우리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요. 당신의 눈에는 비윤리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대를 잇기 위한 마지막 희망과 같은 것이요. 그는 간절하게 덧붙였다. 하룻밤만이라도 줬소. 아이만 생긴다면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아이굴. 굴라라 마디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속눈썹에서 복잡한 심경이 느껴졌다. 민호는 차마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만큼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차가운 밤기가 스며드는 유루트 한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들끓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자신의 윤리관을 낯선 문화에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스텝의 반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당장이라도 아오를 떠나고 싶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밤사이 베릭의 지프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하늘은 잔뜩 찌푸려 곧 비라도 쏟아질 기세였다. 베릭은 이것이 하늘의 뜬 일이라며 자신이 직접 타이어를 수리해주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강권했다. 그의 호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민노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그렇게 불편하고 불안한 동거는 며칠 더 이어지게 되었다. 강제로 주어진 시간 동안 민노는 유목민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되었다.
동이 특기 전 일어나 양을 짜고 해질녘까지 광활한 스텝에서 가축을 돌보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다. 물은 귀했고 음식은 단조로웠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묵묵히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특히 새 아내의 강인함은 민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이굴은 부족한 살림 속에서도 유루트 안팎을 깔끔하게 관리했고 가축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연장자로서의 책임감과 지혜가 묻어났다. 가끔 민노와 눈이 마주칠 때면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슬픔과 체념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굴라라는 힘든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민노에게 서툰 러시아로 말을 걸며 카자의 전통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유목 생활의 소소한 재미들을 알려주려 애였다. 그녀의 밝음 뒤에는 어쩌면 더 깊은 불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디나는 조용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다. 그녀는 양털로 펠트를 만들거나 가죽을 손질하는 일에 몰두했고 때로는 스텝의 지천으로 널린 약초들을 캐와 다듬기도 했다. 민노가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말없이 다가와 약초를 발라주곤 했다. 그녀의 수줍은 친절 속에는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다. 민노는 어색하게나마 그들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을 나르거나 장작을 패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새 여인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함께 땀 흘리고 눈빛을 교환하며 미묘한 유대감이 쌓여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들의 순수함과 강인함을 알게 될수록 베릭의 제안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처지는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그러는 동안 베릭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기침은 더욱 잦아졌고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겨워 보였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세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베릭은 극심한 기침 발작 끝에 각혈을 했다. 유루트 바닥에 흩뿌려진 선혈은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기력이 쇠진한 베릭은 민노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강동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겠지?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폐병 말기요. 이 스텝의 거친 바람이 내 숨통을 조이고 있어. 민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베릭은 민노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내가 죽으면이 가여운 여자들은 어찌 되겠소? 아이도 없이 젊은 과부들이 혹독한 땅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깝소. 당신이라면, 당신의 건강한 기운이라면 저들에게 삶을 미래를 줄 수 있어. 비록 내 피는 아닐지라도 내 아내들의 품에 안길 아이를 볼 수만 있다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소. 베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한 남자의 마지막 소원이자 남겨질 가족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애원이었다. 민노는 차마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때 아이구이 조용히 다가와 민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민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요. 베릭의 뜻이 곧 저희의 뜻입니다. 당신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굴라라와 마디나 역시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과 체념, 두려움, 그리고 민노라는 낯선 이방인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노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베릭은 새 아내와 민노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유루트 안에는 새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와 스텝의 바람소리만이 가득했다. 카자흐 전통에 따라 조촐하지만 경건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민호는 어색한 조문객기자 복잡한 심경의 증인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베릭의 죽음은 민호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지웠다. 베릭이 죽고 며칠 동안 아울은 깊은 슬픔과 침묵에 잠겼다. 민호는 홀로 남겨진 새 여인을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격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죽은 자의 마지막 부탁, 산자들의 절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의 뿌리 깊은 윤리관. 아무리 생각해도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방인 자신이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이를 낳아주는 것만이 그들을 돕는 유일한 길일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었다. 결국 민노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운명의 무게 앞에서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약간의 돈을 아이굴에게 건네며 미안함과 복잡한 심정을 담아 작별 인사를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아이굴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도 비난도 아닌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굴라라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고 마디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지프에 올라탔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유루트와 그 앞에 선 새 여인의 실루엣을 보며 그는 가슴을 애는 듯한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심장 일부를 그곳에 두고 떠나는 기분이었다. 망기스타우의 중심 도시 악타우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고 황량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운전하는 내내 새 여인의 얼굴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연약함, 슬픔을 애써 감추려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침묵.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혹시 너무 쉽게 그들의 삶에서 도망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스텝의 거친 풍경은 이제 더 이상 경이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복잡한 심경을 반영하듯 쓸쓸하고 공허하게 다가왔다. 악타우에 도착한 민노는 며칠간 값싼 호스텔에 머물며 심신을 추슬렀다. 교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활기는 잠시나마 그의 고뇌를 잊게 해주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새 여인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중 시장에서 물건을 사던 민노는 우연히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우스트루트 고원 쪽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더군. 갑자기 들이닥친 불안 때문에 길이 막히고 아울들이 고립되었는데 특히 외딴 곳은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하더군. 늑대들까지 몰려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그 순간 민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떠나온 아울이 있는 곳이었다. 베릭 없이 여자들만 남겨진 그곳의 혹독한 눈보라와 굶주인 늑대떼라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아이굴 굴라라 마디아. 그 연약한 여인들이 과연 그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호의 머릿속에는 눈보라에 휘청이는 유루트와 공포에 떠는 새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윤리적 고민, 죄책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모든 것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본능 앞에서 하얗게 지워졌다. 그는 즉시 호스텔을 나와 지프의 연료와 비상식량, 방한 장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사냥용 칼까지 챙겨 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다시 지옥 같을지도 모를 스텝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우스트루트 고원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하늘은 제빛 눈구름으로 뒤덮였고 매서운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시야은 급도로 제한되었고 도로는 이미 두꺼운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지프는 눈더미에 빠지기를 반복했고 민노는 삽으로 눈을 파내고 전진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방한복을 뚫고 들어왔고 손발의 감각은 점점 무뎌져 갔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 속에서 그는 오직 새 여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민호는 마침내 익숙한 아울 근처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세 채의 유루트 중 하나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다른 한 채 역시 위태롭게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했다. 그나마 온전해 보이는 마지막 유루트 주변으로 세 여인이 필사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흠뻑 젖어 얼어붙었고 얼굴과 손은 동상으로 붓다 못해 건푸르게 변해 있었다. 멀리서 굶주인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우리 안에 갇힌 양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민노는 즉시 차에서 뛰어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아이굴 굴라라 마디나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 갈라져 나왔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든 세 여인은 눈앞에 민노를 보고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다시 만난 감격에 젖을 새도 없이 그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다시 시작해야 했다. 민노는 지체 없이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침착함과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먼저 무너진 유루트에서 쓸만한 기둥과 천막 조각들을 가져와 남은 유루트의 약한 부분을 보강했다. 여자들과 함께 밤새 몰아치는 바람을 막기 위해 유루트 외벽에 눈벽돌을 쌓아 올렸다. 눈 속에 파묻힌 땔감을 찾아내 불을 지폈고 민노가 가져온 비상식량으로 뜨거운 수프를 끓여 얼어붙은 몸을 녹였다. 민호는 자신의 구급 상자를 열어 새 여인의 동상 걸린 손발을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마디나는 민호를 도와 약초를 찾아듬고 아이굴은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축들을 돌보며 어떻게든 희망을 이어가려 했었다. 굴라라는 틈틈이 민노와 다른 자매들을 격려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했다. 밤이 되자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밤새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횃불을 밝히고 큰 소리를 내어 늑대들의 접근을 막았다. 혹한과 싸우고 굶주인 맹수들과 대치하고 무너져가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방인과 남겨진 과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고 함께 싸우는 전우이자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였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눈빛만으로 짧은 손짓만으로도 서로의 의도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민노는 그들의 강인함과 생존력에 감탄했고 새 여인은 위기의 순간에 다시 돌아와 자신들을 지켜주는 민노에게 깊은 신뢰와 의지를 느끼기 시작했다. 지옥 같았던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푸른 빛을 되찾았고 스텝은 순백의 서원으로 변해 있었다. 폐허가 된 아울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네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유루트 밖으로 나와 말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함께 싸워 함께 살아남은 것이다. 혹독한 시련은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벽을 허물었고 그 자리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불안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스텝의 생명력은 강인했다. 민노와 새 여인은 힘을 합쳐 무너진 아울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민노는 한국에서 가져온 공구와 지식을 활용해 유루트를 더 튼튼하게 보수했고
새 여인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펠트를 만들고 가죽을 손질하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어느 날 저녁 화로가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던 중 아이굴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민노의 눈을 바라보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노,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굴라라와 마디나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이곳과 분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을 마침내 입 밖으로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민호는 새 여인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곳에 남아서 당신들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베릭의 마지막 부탁을 이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내가 당신들과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의 고백에 새 여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기쁨의 빛이 어렸다. 아이굴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굴라라는 환하게 미소 지었으며 마디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약속 없이 돈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는 공식적으로 아이굴, 굴라라 마디나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그는 유목민의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축을 몰고 초원으로 나갔고 유루트를 수리하고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서툴러 실수하기도 했지만 새 아내는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스승이 되어 주었다. 아이굴은 묵묵히 살림을 도맡으며 민노에게 유목 생활의 지혜와 전통을 가르쳐 주었고 굴라라는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고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디나는 뛰어난 약초 지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돌봤으며 민호에게 카자흐의 언어와 문화를 조금씩 알려주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유루트 안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호는 자신이 살았던 멀라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새 아내는 스텝의 전설과 유목민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문화 언어의 장벽은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 속에서 서서히 낮아졌고 그 자리에는 존중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피어났다. 민호는 더 이상 외롭거나 길 잃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곳 망기스타우의 스텝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 아내의 품에는 새로운 생명이 차례로 기들었다. 아이굴이 건강한 아들을 굴라라와 마디나가 예쁜 딸들을 낳았다. 아울에는 오랫동안 잊혔던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민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을 안고 돌보며 아버지로서의 기쁨과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3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아이들 그리고 남겨진 가축들과 함께 그야말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가끔 밤하늘 가득 쏟아지는 스텝의 별들을 바라보며 민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곤 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던 길 위에서 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되고 충만한 삶이었다. 광활란 망기스타우의 스텝이 작은 아울에서 시작된 한국인 남자와 3명의 카자흐 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혹독한 자연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놓여 있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댄 채 사랑과 믿음으로 그들은 스텝의 바람을 이겨내고 별빛 아래 그들만의 행복한 역사를 계속 써내려갈 것이다. 민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정한 모험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인연 속에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그의 심장은 이제 스텝의 리듬에 맞춰 뛰고 있었다. 혹독했던 불안이 지나가고 스텝에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강민호의 작은 아울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넘실거렸다.
아이굴 굴라라 마디나가 차례로 낳은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며 유루트 안팎을 해맑은 웃음소리로 채웠다. 서툰 솜씨로 남아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등에 업을 거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의 삶은 이제 3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아이들 그리고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망기스타우의 자연과 온전히 얽혀 있었다.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은 민노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다. 단순히 생존을 넘어 그는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었다. 그는 유목 생활에 적응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 다른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들의 놀라운 손재주였다. 특히 아이굴과 마디나가 양털로 만들어내는 전통 펠트 카페펫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 예사롭지 않았다. 화려한 문양. 금세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민노는 위성 인터넷 단말기 조금 먼 도시인 악타우에서 큰맘 먹고 구해온 것이었다를 통해 바깥 세상의 정보를 검색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수공의 품과 독특한 문화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환경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 이른바 에코투어리즘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었다. 망키스타우의 초현실적인 백악산 풍경, 신비로운 지하 모스크, 광활한 우스트루트 고원의 장엄함, 그리고 유목민의 독특한 살 그 자체가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노는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아내들에게 털어놓았다. 우리의 펠트 공예품을 인터넷을 통해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아주 소수만 초대해서 우리가 직접 안내하는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굴라라 당신의 환대라면 분명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내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아이굴은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평생 해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다. 아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사려고 할까요? 낯선 이들을 우리 삶의 터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굴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즉각적인 호기심을 보였다. 정말요? 우리가 만든 물건이 바다 건너까지 팔릴 수 있다고요? 신기하네요. 손님 맞지는 제 전문이니 걱정 마세요. 마디나는 말없이 민노의 설명을 경청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민노는 아이굴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섣불리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무분별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만 문을 여는 겁니다. 수입이 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결국 아내들은 민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로 했다. 아이굴과 마디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펠트 제품을 만들었고 민노는 그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인터넷에 소개했다. 그는 카자흐 전통 문양에 담긴 의미와 유목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엮어 스토리가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 동시에 망기스타우에 숨겨진 비경과 유목 문화를 체험하는 1박 2일 코스의 소규모 프라이빗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굴라라는 손님마이 준비에 열정을 쏟았고 마디나는 투어 중 선보일 약초차와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 첫 주문은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다. 유럽의 한 민속 공예품 수집가 아이구이 만든 테멧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반해 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것이다. 며칠 후에는 캐나다에서 온 노부가 조심스럽게 투어 문의를 해왔다. 첩결실은 작았지만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구체적인 가치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유루트 안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그것은 단순한 돈 벌리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의 시작이었다. 민노 가족의 작은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통해 주문 제작 요청이 늘어났고 만기스타우에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진솔한 유목민의 삶을 경험하려는 여행객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졌다. 늘어나는 일감을 감당하기 위해 민호는 아울의 다른 친척들에게도 일거리를 나누어 주었다. 늙은 할머니들은 솜씨 좋게 양털시을 뽑아주었고 젊은 남자들은 투어이 필요한 운전이나 길 안내를 도왔다. 덕분에 작고 고립되었던 아울 전체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노는 별도의 유로트를 마련하여 작업 공간 겸 손님 맞이 공간으로 꾸몄다. 하지만 사업의 성장과 함께 예상치 못한 문제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뿌리 깊은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변화 사이의 충돌이었다. 성역할과 소통의 문제는 사업을 위해 외부 남성 바이어나 여행객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아내들에게 제품 설명이나 문화 소개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안해온 카자흐 문화, 특히 아이굴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켰다. 아이굴은 낯선 남자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렸고 민노가 사업에 몰두하며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 가축 돌보기 사냥 등에 소홀해지는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민노의 직접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통 방식 또한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에 익숙한 아내들에게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처를 주기도 했다. 경제적 관념의 차이 수입이 늘어나면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견 차이도 생겨났다. 민노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업 재투자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저축에 사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내들은 당장의 생활 개선이나 친척들을 돕거나 전통적인 부의 상징인 가축수를 늘리는데 더 큰 비중을 두려 했다. 특히 굴라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여 때로는 민호가 보기에 과도한 지출을 하기도 했다. 이는 서로 다른 경제관념과 우선순위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었다. 자녀 양육 방식의 갈등 아이들이 자라면서 양육 방식에 대한 이견도 나타났다. 민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위생관념,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아내들은 아이들이 스텝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기를 바랐다.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하려는 민노의 방식은 아이의 길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굴과 부딪히기도 했다. 때로는 굴라라가 민노의 새로운 방식에 호기심을 보이며 따르려 할 때 아이굴과 굴라라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들은 때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때로는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드는 싸움으로 번졌다. 민호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좌절했고 아내들 역시 민노의 변화를 따라가기 벅차거나 그의 진심을 오해하며 힘들어했다. 유루트 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어색한 침묵이나 날 선언쟁이 오가는 날들이 늘어갔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사이에 근본적인 신뢰와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라는 강력한 연결이 덕분이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법을 배워나갔다. 민노는 자신의 기준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아내들의 문화와 방식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그는 사업적인 결정에서도 아내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전통적인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으려 애였다. 아이굴 역시 민노의 진심과 가족을 위한 노력을 점차 인정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굴라라는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으로 민노와 다른 자매들 사이에서 윷나류 역할을 했고 마디나는 조용하지만 현명하게 양쪽의 입장을 헤아리며 중재에 나섰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재롱은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녹이는 특효약이었다.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걱정하며 그들은 다시금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했다. 이 시기에 굴라라와 마디나가 다시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고 아이굴 역시 늦둥이를 가지면서 민노의 가족은 더욱 풍성해졌다. 늘어난 아이들만큼 책임감은 무거워졌지만
북적이는 대가족의 온기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들은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며 그렇게 서로에게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민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바로 자신의 뿌리인 한국의 가족 모두를 데려가는 것이었다.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었고 어쩌면 오랫동안 소원했던 자신의 가족과도 재회하고 싶었다. 아내들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역시나 각양각색이었다. 굴라라는 와 정말요? 하늘을 나는 커다란 쇠를 타고 구름 위를 날아간다고요? 민노 당신이 살던 곳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해요. 라며 아이처럼 들떠 기뻐했다. 마디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동시에 낯선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숨기지 못했다. 아이굴은 가장 신중했다. 그렇게 멀리까지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은 우리를 받아들여 줄까요? 그녀의 걱정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민노 역시 걱정이 없지는 않았다. 평생 스텝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아내들과 아이들이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의 가족들이 이 귀한 형태의 가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하지만 그는 이 여행이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자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몇 달의 준비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다. 아울에서 악타우 공항까지 가는 것부터가 큰 여정이었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은 모두에게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비행기가 육중한 몸체를 하늘로 띄우자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망기스타우의 풍경을 바라보는 아내들과 아이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내던져졌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파, 눈부신 조명,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소음, 거대한 건물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들과 아이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현란한 도시 풍경에 넋을 잃었다. 하늘 높이 솟은 빌딩들,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화려한 상점들. 그들이 평생 보아온 스텝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다. 지하철을 타는 법,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장난감과 달콤한 간식에 열광했지만 낯선 환경과 음식에 힘들어하기도 했다. 아내들은 넘쳐나는 물질적 풍요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삭막하고 여유 없어 보이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기도 했다. 특히 아이굴은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소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피로감을 느꼈고 스텝의 고요함과 평화를 그리워했다. 굴라라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듯했다. 마디나는 묵묵히 아이들을 챙기고 민노를 도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 애였다. 민노는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했다. 고을 거늘며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놀이공원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으며 남해 바닷가 그들은 카스피해 외에는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해서 탁 트인 수평선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음식도 다양하게 맛보았다. 불고기와 갈비는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김치나 젓갈 같은 발효 음식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민노의 본과 방문이었다. 민노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미리 연락하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민노의 부모님은 갑자기 나타난 카자 흡며느리 셋과 여러 명의 손주들을 보고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아내들의 진솔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굴라라의 밝고 부침성 있는 성격과 마디나의 차분하고 야무진 모습은 좋은 인상을 주었다. 아이굴은 말수는 적었지만 묵묵히 어른들을 공경하고 도우려는 모습으로 진심을 전했다. 완벽한 화해와 이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얼어붙었던 관계의 물고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무거운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한 달간의 한국 여행은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다. 가족들은 수많은 새로운 것을 보고 느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단단해졌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에는 피곤함과 함께 만족감과 성취감이 어려 있었다. 이 여행은 그들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고 동시에 자신들이 돌아갈 곳 망기스타우의 스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다시 돌아온 망기스타우의 아울은 변함없이 그들을 맞이했다. 한국의 복잡하고 화려했던 풍경관과는 대조적으로 끝없이 펼쳐진 스텝의 고요함과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은 그들에게 깊은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민노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했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좀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아내들 역시 한국에서 경험했던 편리함이나 새로운 문물들을 이야기하며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유목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더욱 깊이 확인했다는 점이다. 민호 가족의 사업은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은 주변의 다른 유목민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아울은 과거의 고립과 정체에서 벗어나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민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내들의 지혜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신뢰하는 리더로 자리매임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훌쩍 자라났다. 아이들은 유루트와 스텝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면서도 민노가 가져온 태블릿 PC로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한국어와 카자흐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두 세계를 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민노를 도와 축을 돌보는 일에 제법 익숙해졌고 딸들은 어머니들로부터 펠트 만들기나 요리 같은 전통적인 기술들을 배우면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갔다. 그 사이 마디나가 또 한 명의 아이를 낳아 민노의 가족은 더욱 풍성하고 시끌벅적해졌다. 민호는 이제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의 중년 남성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스텝의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아이굴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굴라라는 변함없이 밝은 에너지로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했고 마디나는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진 현명함으로 가족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오랜 세월 엮어온 시간만큼 깊어진 사랑과 신뢰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어느덧 태질력 붉게 물든 스텝의 지평선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유루트 앞에 모여 앉았다. 민호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오래된 카자흐 영웅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고 아내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양떼가 돌아오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굴라라가 흥얼거리는 카자흐 전통 민요가 스텝의 저녁 바람을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민호는 문득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길 위에서 그는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바로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스텝의 바람을 느끼며 살아 숨쉬는 것이었다. 비록 시작은 기이하고 위태로웠을지라도 그들이 함께 엮어온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되었다. 망기스타우의 별빛 아래 민노와 그의 새 아내,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는 그렇게 스텝의 노래처럼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었다. 강민호와 그의 새 카자흐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망기스타우의 광활한 스텝 위에서 써내려간 이야기는 단순한 이문화 정착기를 넘어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여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특별한 가족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귀중한 교훈들을 남깁니다. 하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 이야기의 시작에서 민노는 자신의 윤리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적 관습 앞에서 극심한 충격과 혼란을 겪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낯선 문화를 접했을 때 흔히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민노는 단순히 자신의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고 비난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그들의 절박한 현실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베릭의 죽음과 혹독한 자연재해라는 극한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그는 그들의 문화가 단순한 기이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형성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문화적 상대주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문화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와 맥락을 지니고 있으며 섣부른 판단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다름을 넘어선 소통과 공존의 첫걸음이 됩니다. 둘, 상황윤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민노는 처음에는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베릭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 속에서 홀로 남겨진 세 여인의 생존이 위협받자 그의 윤리적 우선순위는 변화합니다. 추상적인 도덕률보다 눈앞의 생명을 구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본능과 책임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는 윤리라는 것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생존이라는 극한의 조건 앞에서는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감이 때로는 엄격한 도덕적 규범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복잡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선택은 정답이 아닐지라도 인간적인 고뇌 끝에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새 책임감의 무게와 그 너머의 성취 안정된 삶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민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피하려 했던 책임감이라는 무게 앞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세 여인과 아이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기로 결심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유대감과 성취감 그리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유가 모든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임감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매트를 깨는 사랑과 가족의 재정의 민노와 새 아내의 결합은 일부 다처제, 문화적 차이 등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과 는 거리가 먼 지극히 비범한 형태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진정한 사랑과 신뢰 행복이 필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그려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지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며 혈연과 관습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상 가족이라는 획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그 안에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발견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다섯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의 힘기. 이 이야기는 극한의 환경과 예기치 않은 변화 속에서 인간이 발휘하는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는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민노는 낯선 유목 문화와 혹독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새 아내 역시 남편의 죽음, 이방인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외부 문화와의 충돌 등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유연한 자세.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6. 예기치 않은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 민노는 안락한 삶을 박차고 나와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망기스타우에서의 삶은 그에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깊은 만족감과 삶의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는 때로는 계획되고 예측 가능한 길보다 예기치 않은 만남과 경험 속에서 인생의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민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밟고 선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즉 결론은 망기스타우의 바람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이해와 공감,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적인 고해와 책임감, 관습을 초월하는 사랑과 가족의 의미,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삶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이 강민호와 그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슴 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며 당신의 삶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 것인가? 그 답은 각자의 마음속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